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로짓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짓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짓 함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짓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만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로짓 함수는 0에 가까운 값에서 시작해 점차 증가해서 1에 가까운 값으로 변화합니다. 함수의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만을 가지기 때문에 로짓 함수의 값은 확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로짓 함수를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을 예로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로짓 함수는 기본적으로 결과값이 2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본 뒤의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구분됩니다. 합격했을 때의 결과값은 1이고 불합격했을 때의 결과값은 0입니다. 결과값은 0과 1 2개만 존재하고 로짓 함수의 값은 확률에서처럼 항상 0에서 1 사이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과 비슷한 로짓 함수를 활용하여 결과값 1이 나오는 합격할 확률과 결과값 0이 나오는 불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분석을 위해 공부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시험을 10명이 쳤다고 했을 때 10명이 공부한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고 공부를 적게 할수록 합격할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분석을 위해 공부를 적게 한 사람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줄을 세운 뒤에 누가 합격했고 누가 불합격했는지를 알아봅니다. 공부를 많이 한 5명은 합격하고 공부를 적게 한 5명은 불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가장 분석하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평균보다 적게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은 0이 되고 평균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은 1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로짓 함수를 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부를 적게 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이 확률로 결정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도 불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로짓 함수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도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해도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는 로짓 함수가 1이라는 값 또는 확률을 향해 천천히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불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로짓 함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평균 공부 시간보다 공부를 적게 하면 합격할 확률이 낮다가 평균 공부 시간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합격할 확률이 빠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로짓 분석에서는 시험을 친 1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할 확률을 예측하는 로짓 함수의 모양이 부드럽게 증가하는지 급격하게 증가하는지와 같은 로짓 함수의 모양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어떤 로짓 함수의 모양이 적합한지를 추정해내는 것입니다. 로짓 분석이 완료되면 로짓 분석을 통해 공부 시간에 따라 합격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로짓 분석은 공부 시간에 따라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을 구분하는 분류 작업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공부 시간에 따라 합격할 확률이 구해지게 되고 합격할 확률이 불합격할 확률보다 높다면 합격할 것으로 분류하고 반대의 경우는 불합격할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에서 1과 0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짓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로짓 분석은 직선을 사용하는 선형 분석이 아니라 비선형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비선형 분석의 경우에는 선형 분석보다 분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로짓 분석을 설명하는 자료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비선형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짓 함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선형 분석에 활용되는 개념들과 논리적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이 복잡한 형태로 곱해져 있는 비선형 함수인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가 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짓 분석을 위해 로짓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짓 함수는 결과값이 0과 1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과 관련된 함수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다시 예로 들면 불합격은 결과값이 0이고 합격은 결과값이 1일 때 공부 시간에 따른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하는 분석이 로짓 분석인 것입니다. 로짓 분석에서는 앞서 설명한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가능도가 각 데이터의 확률 밀도를 곱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데이터의 확률을 곱한 것으로 표현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로짓 분석에서는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1번 학생이 합격했다면 1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구합니다. 그런데 2번 학생이 불합격했다면 2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3번 학생이 불합격했다면 3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과 5번 학생이 다 합격했다면 4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과 5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인 1번, 4번, 5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곱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번과 3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을 곱해서 가능도를 만들어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구분됩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불합격한 학생이 됩니다. 합격한 학생의 결과값을 1이라고 하면 불합격한 학생의 결과값은 0입니다. 1번 학생은 합격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y1은 1이 됩니다. 2번 학생은 불합격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y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y1은 1과 y2는 0을 확률로 구분하는 것이 로짓 분석의 목적입니다. 로짓 분석에서는 1과 0을 구분하기 위해 또는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기 위해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할 확률을 구분합니다. 1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P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P2가 됩니다. 그런데 2번 학생은 합격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합격할 확률이 아닌 불합격할 확률을 로짓 분석에서는 사용합니다. 불합격한 2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은 1-P2가 됩니다. 1에서 2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빼면 불합격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짓 분석에서는 합격한 1번 학생이 합격할 확률과 불합격한 2번 학생이 불합격할 확률을 곱해주고 최대화합니다.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할 확률을 구하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불합격한 확률을 구하는 이유는 최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할 확률을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한 사람에게 합격할 확률을 최대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합격은 합격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할 확률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할 확률을 구하고 불합격한 사람한테도 합격할 확률을 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합격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도 최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불합격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최대화시키면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할 확률을 구하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할 확률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1 마이너스 합격할 확률을 구해야 되고 2 불합격할 확률을 최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짓 분석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부분만 정리해보면 로짓 분석에서는 합격할 확률을 정하는 것을 통해 합격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불합격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낮춥니다. 이것은 합격할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불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은 로짓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